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섹션 제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텍스트 셀을 하나 더 만들게요. 함수를 만드실 때는 다음과 같이 만드십니다. def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실 펑션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펑션의 이름을 만드시는 방법은 변수 이름 만드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기호는 언더스코어. 뭐 보통은 단어와 단어를 이어줄 때, 2개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하나의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언더스코어를 사용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함수 이름을 만드실 때에도 한 단어로 충분하면 한 단어로 만드시면 되고요. 2단어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를 넣어주면 돼요. 공백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변수 이름에 공백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함수 이름에 공백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숫자를 써주시는 거는 가능해요. 숫자를 써주시는 건 가능한데 숫자는 함수 이름의 중간이나 끝에 부분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숫자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은 만드시면 안 돼요.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면 파라미터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파라미터가 하나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 이상을 역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라미터들이 필요한 경우에 더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얘도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파라미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아예 생략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제가 여기에서 대괄호를 쓰는 이유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략해도 된다. 생략할 수 없는 거는 콜론은 생략하시면 안 돼요. def라고 하는 키워드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함수 이름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괄호도 생략하시면 안 돼요. 괄호도 생략하시면 안 되고 파라미터는 필요한 경우에 1개 이상 선언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하나도 선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콜론. 자, 그 다음에 콜론이기 때문에 다 들여쓰기가 돼야 돼요. 들여쓰기가 돼야 되고요. 큰 따옴표 3개와 큰 따옴표 3개 사이에 주석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주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서화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documentation com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documentation comment의 역할은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함수에 대한 설명. 즉, 함수가 수행하는 기능, 함수의 파라미터에 전달되어야 되는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들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함수가 해야 되는 기능, 함수의 파라미터에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들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큰 따옴표 3개와 큰 따옴표 3개 사이에 주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주석입니다. 샵만 주석이 아니고요.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3개 사이에 써주는 것도 주석이에요. 이런 문서와 주석의 장점은 여러 줄에 걸쳐서 나눠서 주석을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함수 기능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함수가 어떤 값을 return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return해줘야 되는 반환값을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함수가 반환해야 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 자체도 생략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게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 그래서 필요한 게 함수 이름, 파라미터 이름. 파라미터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주석도 생략해도 돼요. 주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주석 없어도 돼요. 필요한 거는 함수가 어떤 한 줄 이상의 코드는 있어야 돼요. 함수를 definition을 줄여서 만든 단어거든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줄 이상의 코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함수가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return 문장을 만들어 주고요. 함수가 값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return 문장 자체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도요. 직접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 숫자 두 개를 전달받아서요. 숫자 두 개를 전달받아서 첫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숫자를 뺀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def 뺄셈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subtra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뺀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몇 개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하죠. 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능은 빼기예요. 빼기. 빼기를 하려면 값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A에서 B를 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리턴되는 결과는 A 빼기 B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이런 기능의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값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값을 전달을 해야 되죠. 이 전달받는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변수의 이름은 뭐 A, B라고 하든 X, Y라고 하든 뭐 I, J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값들을 전달받을 수만 있으면 돼. 값들을 전달받은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때 나는 값이 필요해요. 값이 두 개가 필요해요. 라고 선언해주는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X, Y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 자리에는 값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콜론을 써주셔야 돼요. 콜론을 써주셔야 되고 주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석 이렇게. 숫자 두 개, X와 Y를 전달받아서 X 빼기 Y를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쓰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다 됐죠.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도 됐어요. X하고 Y는 숫자다.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전달받게 되면 순서대로 앞에서 먼저 전달한 숫자에서 나중에 전달한 숫자를 빼서 리턴해주는 함수다라고 설명을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면 돼요? 딱 한 줄이면 끝나요. 리턴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예요? X
빼기 y를 리턴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를 정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실행해 볼게요.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함수를 호출해서 함수를 실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코드셀을 실행을 시켰어요. 여기 있는 코드셀을 실행을 시킨 거는 subtrac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직 이 기능을 실행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기능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subtract라고 하는 것은 숫자 2개를 전달받은 숫자에서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뺀 값을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한 거죠. 그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함수는 만드는 목적은, 함수를 정의하는 목적은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result라고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만든 함수는 subtract. 이제는 subtract라고 하는 함수가 보여요. 보이죠? 괄호를 해요. 자, 우리가 만든 문서가 보이죠? 우리가 만든 문서가 보인단 말이에요. 숫자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x 빼기 y를 계산해 주겠다. 라고 하는 문서가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수를 뭐 print라든가 sum이라든가 뭐 max라든가 min이라든가 이런 함수들 몇 개 사용해 보셨잖아요. 사용할 때 콜앱 노트북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힌트를 보여줬었죠. 힌트를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함수를 만든 사람이 죄송합니다. sum이라든가 print라든가 혹은 뭐 max라든가 min이라든가 이런 함수를 만든 개발자가 내가 만든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주석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석을 만들어 주지 않은 함수는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고요. 주석을 만들어준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석이 잘 만들어진 함수가 사용하기 쉬운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그 주석들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실 때 주석을 만드시는 저런 연습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2개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이 과정을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 이름과 함수가 기능할 때 필요한 값을 전달해 주는 것을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하면 이 첫 번째 값이 첫 번째 변수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변수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값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죠. 아규먼트가 어디에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규먼트인 1은 파라미터 x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 2는 두 번째 파라미터 y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아규먼트 1과 아규먼트 2를 전달하면 함수가 내부적으로 x라고 하는 변수,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1이라고 하는 값을 x에 저장을 하고요. 2라고 하는 값을 y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거죠. x 빼기 y라고 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리턴이 됐어요. 리턴이 됐어요. 무엇이 리턴이 됐어요? 1 빼기 2가 리턴이 됐어요. 즉 계산해보면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리턴. 되돌려준다요. 되돌려준다. 누구한테 되돌려줘야 될까요? 함수를 부른 곳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호출된 자리에 그 값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을 보면 함수가 정의가 된 곳에 아규먼트가 순서대로 파라미터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함수는 리턴을 하면 함수를 호출해 준 곳으로 값을 리턴을 해줘요. 여기서 전달받은 값이 마이너스 1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는 거죠. 그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함수의 정의와 함수의 호출이라고 하는 용어 아시겠습니까? 함수 정의, definition. 함수 호출, call, invocation.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argument가 무엇인지,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값이 argument인 거고요. 그 argument들이 저장되는 변수를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같은 개념이 같은 거죠. x가 저장하고 있는 게 1이고 y가 저장하는 게 2란 말이에요. x는 1, y는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규먼트하고 파라미터를 헷갈려 해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개념. 네. 자,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출력해 보면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1. 다른 값을 넣으면은요. 10, 2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0.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 x는 1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 x는 20이, y는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10 빼기 20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10 빼기 20을.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값은 마이너스 10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함수를 저장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아규먼트들이 파라미터에 저장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아규먼트는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1하고 2를 전달하면 1 빼기 2가 리턴이 되고요. 2하고 2를 전달하면 2 빼기 1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순서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파라미터 x와 파라미터 y에 저장되는 값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라고 하면 이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x하고 y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명시하지 않으면 아규먼트는 순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전달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전달된다. 파라미터에 아규먼트가 전달되는 것은 순서대로. 근데 제가 앞에 이렇게 썼어요. 파라미터를 명시하지 않으면이라고 썼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주신 def는 definition의 약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definition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def라고만 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된 예약어 키워드이기 때문에 약속된 예약어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대문자 소문자도 구별하셔야 돼요. 대문자 DEF라고 쓰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안 돼요. 전부 다 소문자로만 그리고 def라고만 쓰셔야 돼요. definition에서 나온 단어이기는 하지만 def라고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숫자를 전달받아서 x 빼기 y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셨나 봐요. 한 분이. 더하기를 하는 함수를 만드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리턴을 하셨나 봐요. 맞아요? 맞죠? 자, 이렇게까지 만드셨어요. 아마도 그런 의도로 만드셨을 거예요. x도 숫자고 y도 숫자여서 숫자 두 개를 전달을 받으면 x 더하기 y를 리턴하겠다. 1, 2 하면 1 더하기 2니까 3, 뭐 4, 5라고 하면 4 더하기 5니까 9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자, 실행을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리절트를 저장을 해요. add 1, 2 이렇게 해요. 그리고 리절트를 프린트해 보면 원하는 결과가 맞아요. 1 더하기 2니까 3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프린트가 뭐라고 프린트가 될까요? 여기서 전달한 게 무엇을 전달했어요? 문자열을 전달했어요. 자, 문자열에서는 더하기가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죠?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주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이거는 12가 아니에요. 문자열 1, 2인 거예요. 여기는 1 더하기 2니까 숫자 3. 숫자 3을 화면에 출력을 한 거고요. 자, 여기는 전달된 거를 보세요. 전달된 거를 보면 첫 번째 1이 전달됐어요. 문자열 1이 전달됐어요. 두 번째는 문자열 2가 전달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문자열 1 더하기 문자열 2를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1과 2를 붙여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concatenate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문자열을 리턴을 하니까 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틀린 건 아니에요. 파이썬은 얘네들이 숫자인지 문자열인지 검사하지를 않아요. 그냥 알아서 전달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네. 구별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x가 문자열인지 x가 숫자인지 구별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호출할 때 문자를 넣어주세요라고만 한 거, 숫자를 넣어주세요라고만 한 거지. 자, 여기서는 함수 호출할 때 보면 함수 호출할 때 함수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죠. 그렇죠? 함수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함수를 만들 때 도큐멘테이션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문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설명 보여줄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설명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숫자 2개 x와 y는 숫자다. 숫자 2개를 전달받으면 x 더하기 y를 계산해서 를 반환하는 함수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주석만 더 넣어준 거긴 하지만 이것도 바뀌긴 바뀐 거예요. 다시 실행을 하시면 자, 이제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면 문서를 보여줄 거예요. 이거는 문서일 뿐이에요. 주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2개를 전달해주면 좋겠다 라고 쓴 거지. 이 코드 함수 안에서 x가 숫자인지 아닌지 검사하지 않았어요. y가 숫자인지 아닌지 검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x 더하기 y를 계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을 2개를 전부 다 문자열로 넘겨도 동작하는 거예요. 동작하는데 숫자와 숫자의 더하기가 아니고 문자열과 문자열의 더하기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더하기 기능이 수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열을 이어주는 기능이 수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x가 숫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많아요. 파이썬에 보면 설명에는 숫자를 넣어라 라고 하면서 숫자가 아닌 데이터의 타입을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숫자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코드를 사실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코드가 아니면 에러를 아까 우리 전 시간이었죠. 에러를 일부러 발생시키는 코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코드를 일부러 넣기도 해요. 함수를 만드실 때. 그래서 자, 이 코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숫자 2개의 덧셈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문자열 2개를 이어주는 기능이 돼요. 컨캣네이트가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함수가 돼버리는 거고요. 에러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 문자열과 숫자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덧셈 기능은 수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는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해버려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에러가 발생한 위치. 에러가 발생한 위치는 우리 코드에서 9번째 줄. 9번째 줄은 애들을 호출하고 있어요. 호출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리턴하기 전에 x 더하기 y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x 더하기 y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해되시죠? 자, 에러가 발생된 위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호출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고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add라고 하는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세 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리고 발생한 에러의 종류는 타입 에러다. 무엇을 할 수가 없다? concatenate를 할 수가 없다. 문자열과 int를 concatenate 할 수 없다. 문자열과 int를 concatenate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를 보면 이게 숫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반대로 얘가 문자열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다시 보는 거예요. 함수에 대한 문서를 보면 문서에서 숫자 2개를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문서가 있으니까 호출하는 사람이 이렇게 호출 안 하고 이렇게 호출하겠죠. 그래서 그 타입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타입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타입을 검사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에러를 발생해 버리고 모든 거를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문서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문서를 잘 만들어줘야지만 그 문서에 맞게끔 호출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질문에 대한 답변하면서 조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해되시죠?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는 지워버릴게요. 에러나는 코드는. 파라미터는 변수 타입을 검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달이 됐는지 1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전달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파라미터는 검사하지 않는다.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문서대로 아규먼트를 전달했겠지라는 가정으로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문서에서 x와 y의 숫자를 전달하라 그랬으면 숫자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문자열을 전달해라 그러면 문자열을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파라미터는 파이썬에서 파라미터는 자기가 스스로 변수의 타입을 검사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석으로 숫자를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숫자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건 없어요. 직접 만들어주기 그런 기능을 직접 만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문서대로
아규먼트가 전달이 됐겠지. 그러니까 즉 이 파라미터에 적절한 숫자면 숫자가 전달이 됐겠지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함수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 함수를 사용하시는 사람은 지금처럼 사용하시는 거는 안 좋은 사용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에서 숫자를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숫자를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은 사용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대로 함수를 사용하자. 문서대로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파이썬의 생각이에요. 파이썬의 기본 생각은 문서를 잘 만들어서 그냥 문서대로만 아규먼트가 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한두 줄이면 끝날 수 있어요. 물론 뭐 수백 줄이 될 수도 있지만,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문서대로만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문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파이썬의 기본 생각이에요.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만. 값을 반환할 때 값을 하나만 리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개의 값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합니다. def로 시작하고요. 함수 이름을 플러스 n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해요. 두 개의 숫자 x와 y를 전달받아서, 자, 내릴 수도 있어요. 네. x 더하기 y와 x 빼기 y를 리턴하는 함수, 그러니까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괄호하고 비슷해요. 괄호하고 비슷한데 따옴표 3개를 연속적으로 써요. 그러면 여기가 끝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의 시작, 여기가 주석의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가 주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서와 주석을 샵과 다른 점은 샵은 그 줄이 끝나버리면 주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샵부터 그 라인의 끝까지가 주석이고요. 문서와 주석, 도큐멘테이션 주석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 3개가 주석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따옴표 3개가 주석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엔터를 쳐가지고 여러 줄 이상으로 만드셔도 돼요.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리턴할 때 x 더하기 y 리턴하면 되고요. x 마이너스 y 이렇게 쉼표로만 연결하면 돼요. 쉼표로만. 이게 첫 번째 값, 이게 두 번째 값. 두 개의 값을 리턴하겠다.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개의 값을 쉼표로만 구분해서 리턴을 해버리면 돼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우리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n 마이너스라고 하시고 1, 2 이렇게 전달을 해볼게요. 함수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함수 설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개 숫자를 전달받아서 이거를 순서대로 리턴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석 만들어준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1하고 2를 전달을 할게요. 자, 그리고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괄호가 들어갔네요. 괄호는 우리가 써준 게 아니죠. 리절트를 프린트하라고만 했는데 괄호가 같이 프린트가 됐어요. 이거 뭘까요? 괄호 안에 엘리먼트가 1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뭘까요? 기억 안 나세요? 튜플입니다. 맞아요. 튜플이에요. 함수를 리턴할 때 여기서 괄호를 써주지 않아도요. 이렇게 2개 이상을 리턴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변수 하나로 전달받잖아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절트 실행하고 나니까 튜플입니다. 2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튜플입니다. 라고 보여주죠. 튜플이에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것은 튜플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튜플을 리턴하는 함수. 자, 튜플에서는 무슨 기능이 있죠? 튜플은 분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튜플 분해란 어떻게 하는 거죠? x, y는 1, 2 이런 거죠. 뒤쪽에 value라고 할까요? 뭐 value 1번, value 2번. 2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튜플은 변수를 2개를 선언하게 되면 튜플의 첫 번째 아이템은 첫 번째 변수에, 튜플의 두 번째 변수는 두 번째 변수에 저장되는 것을 튜플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튜플을 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해한다. 이해되세요?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문서를 봤는데 문서에서 2개를 리턴하는 함수다. 이렇게 문서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변수를 2개를 선언해서 이렇게 호출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플러스를 출력하고 마이너스를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3, 마이너스 1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for, index, value, in, enumerate 어떤 리스트. 이해되시죠? enumerate가 return을 했는데 return하는 값이 몇 개였다? 2개였던 거예요. enumerate 함수가 return해주는 값이 2개를 리턴을 해줬던 거예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return 한 번에 리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턴 값 2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몇 개를 선언했던 거예요? 변수를 2개를 선언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바로 이 코드인 거예요. 함수의 리턴 값을 변수 2개에 저장하자. 튜플이 리턴이 됐기 때문에 튜플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만 변수를 선언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실행되는 그 원리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돼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니까 1 더하기 2니까 3이 되겠죠. x 빼기 y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개의 값이 리턴이 돼요. 이 함수를 호출한 자리에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튜플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로 분해가 되는 거죠. 튜플이 디컴포지션,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출력값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이고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